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코리아인 이기섭 노무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저희 노무법인 코리아인을 소개하는 것보다 사실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요즘 직원들한테 당하시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처럼 노동법을 준수 안 하시는 대표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준수하려고 하는데 법을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들께서 좀 당하시는 부분들이 역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초점을 조금 맞춰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공부를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노무사한테 상담도 하고요. 네이버 지식인의 노동부나 노무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법률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사업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주들은 그런 대비도 없이 말 한마디 서류 한 장 잘못했다가 몇 천만 원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 한마디 서류 한 장이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노무법인 코리아인의 구성원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을 읽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경험이 많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 합격을 해서 지금 24년까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사건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직원이 노동부에도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검찰청, 법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활동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신고하면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시간당 얼마인데 내 몸값은 누가 줍니까? 안 줍니다. 네, 발생 안 하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강행 규정이라 사업주들이 임의로 근로자 동의 없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사전에 요청해서 그대로 받아주거나 법을 위반해서 받아주게 되면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주가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신당했다, 억울하다, 법을 몰랐다. 예,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 민법은 사적 자치가 적용이 되지만 노동법은 사적 자치가 적용이 안 되고 무조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드라마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2019년에 방송했는데 그의 연예 대상을 김동욱 씨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김동욱 씨 아시나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드라마가 방송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여기 보면 링크 보면 나중에 이제 드라마 내용도 나오는데 사업주들이 다양한 편법이나 불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노동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각종 과태료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과태료가 있기도 하지만 벌금이 셉니다. 벌금은 전과자예요. 예, 그래서 사업주가 전과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늘 노동법을 준수해야 되고 요즘은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 사업주가 구속되죠. 예, 그러면 사업에 존폐까지 갈린 겁니다. 예, 노동법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인식은 못하고 나중에 암처럼 이렇게 됩니다. 암이 한번 발생하면 죽는 거죠. 사업도 그래요. 대부분 사업주들께서 우리는 그동안 30년을 사업을 해도 이런 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아침에 직원 한 명으로 인해서 사업이 존폐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다들 쓰시는데 근로계약서에 이런 계산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산 방법이 안 들어가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금에 있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계산 방법을 안 쓰고 임금 총액만 쓰시기 때문에 시급만 있고 주휴수당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주휴수당 나중에 청구당하고 급여 항목, 계산 항목, 연장수당, 휴일수당 달라고 청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임금제로 많이 하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포괄임금제를 금지를 하려고 했으나 그건 발표는 못했습니다. 경기가 그 뒤로 계속 안 좋습니다. 예. 중국하고 문제 그리고 또 코로나 문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경기가 풀려가고 있고 그리고 임금명세서도 세무사무실에서도 해줄 수 있고 하지만 임금명세서도 명백하게 법적으로는 출근 일수, 근무 시간 계산 방법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되고 이건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주 52시간제 위반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은 어쩔 수 없이 52시간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52시간제를 조금 처벌하는 수준을 유연하게 지금 행정해석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조금 안 되게끔, 돈만 주면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근무 시간제가 많이 있습니다, 법에는. 근데 대부분은 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근무 시간제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시는 거고요. 그래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절하게 계약서를 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올해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최저임금도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하면 206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2024년부터 상여금이나 복리 후생비는 최저임금에 다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식대는 밥값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으로 안 봐줬는데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으로 다 봐주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들한테 주휴일, 주휴수당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동부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은 5월 1일, 5월 1일은 빨간 날로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노동법상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이 예전에는 공무원만 유급이었는데 2022년부터 이제 전사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을 예전에는 연차하고 대체해서 어느 정도 상계가 됐는데 이제는 빨간 날 관공서 공휴일 다 쉬어주고 연차 따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연차가 생겼는데 연차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변경된 게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을 하는데 연차가 201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1년 미만자들한테 한 달에 한 개씩이 발생을 별도로 생기게 해서 요즘 사업주들이 그래서 힘이 듭니다. 연차 때문에. 그리고 통상임금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퇴직금도 직원들이 퇴직금 안 줘도 된다. 특히 외국인들 아니면 연봉에 포함해 달라, 월급에 포함해 달라. 이런 거 다 불법인데 이런 걸 서류를 조금 갖춰 놓으면 나중에 노동부에서 유리하게 조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서류 없이 그냥 구두로만 하니까 나중에 노동부 신고하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근로자들도 그런 부분에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고도 요즘 많이 하는 게 해고를 하는데 한 달 전에 예고를 안 해줍니다.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해고는 5인 이상에서는 마음대로 못하고 5인 미만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한 달 전에 얘기 안 해줄 거면 30일치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되고, 예전에는 해고 예고도 계약 형태별로 달랐는데 요즘은 다 통합했습니다. 3개월 미만만 해고 안 해도 되고 3개월 이상은 다 해고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임금 체불된 거 먼저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자금적으로 좀 힘들 경우에는 노동부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걸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나중에 갚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자금적으로 여유를 좀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재 요즘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왜 생겼냐? 처벌이 약하니까 사업주들이 계속 이름만 바꿔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만 바꿔서. 똑같은 자리에 사람만 바꾸다 보니까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걸 처벌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산재도 요즘엔 중대재해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노동부에 가장 많이 신고되는 거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걸 사업주가 누구나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조사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반 행위에 있어서 각 종류별로 유형별로 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특히 괴롭히게 되면은 과태료가 세고요. 그리고 조사를 안 할 경우에도 초에 3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또 조치를 안 취해주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비밀도 누설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을 많이,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금도 있고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을 제대로 받으시는 사업주는 제가 못 받습니다. 있는데 못 받는 거죠. 자기가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사업주들은 아예 모르고 담당자들은 조금 아는데 번거로운 거예요. 이게 지침이 많다 보면 이걸 해결하기가 자기 업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게 웬만하면 돈 1,00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출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사람 퇴직금 뭐 2, 300 주면 되는데 지원금을 돈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받아서 2, 300 주고 나머지 받으면 사업주 이익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사업주분들께서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시고 직원한테 안 당하고 정부 지원금도 활용을 하시면 사업을 좀 더 매출도 늘리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